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3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는 헬기 사격 목격과 관련한 5번째 증인 신문으로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출석하여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조 신부의 행적 등을 진술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기에 탄약을 지급해, 광주 사태 때입니다. 광주 사태 때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일부가 비었다고 진술한 육군 31 항공단 출신 최종호 씨도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격자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1980년 5월 2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헬기, 무장 헬기가 비무장한 시민들을 상대로 집단 학살 수준의 헬기 사격을 했다. 헬기라고 하면 사격하면은 기관포를 쏜다는 뜻도 되고 기관총을 쏜다는 뜻도 되는데 분당 몇백 발에서 몇천 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발 맞으면 사람이 그냥 분해돼 버립니다. 그런데도 목격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목격자 여러분, 그날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바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기 목격자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헬기 사격 목격자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수십만 명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국방부 제조사에서도 이 목격자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마 지금 헬기 사격 보았다는 목격자가 10명에서 20명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태풍이 지나갔는데 태풍을 봤다는 증언자가 10명밖에 안 된다. 그럼 태풍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국가적 조사가 5번, 6번 이루어졌고 다 모두 허위 주장이다. 증거 없다. 헬기 사격했다는 조종사도 없고 맞았다는 사람도 없고 치료했다는 의사도 없다. 이게 확정된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확정된 사실인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가지고 이 확정된 사실을 뒤집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작년에 송영무 국방장관 하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재조사가 엉뚱하게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 학살이 있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송영무 장관이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대국민 사고까지 했어요. 졸지에 대한민국 국군이 헬기 사격 학살범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조작되었습니다. 역사가 조작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역사 조작에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세계에서 역사를 조작하는 정권은 지금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뿐입니다. 역사 조작은 이것은 사건 조작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대한민국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목적입니다. 국군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작업이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맞춰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비오 씨를 상대로 비판을 했더니 이걸 또 사자 명예훼손으로 끌어가지고 지금 90세가 된 고령의 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합세한, 이 분위기에 가담한 언론사가 하나 있습니다. JTBC입니다. 손스키 앵커입니다. 이 사람들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느니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헬기를 타고 광주에 가서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 일제 사격이 있었으니까 전두환이가 사살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주장을, 보도를 올려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5.18 언론상까지 받았어요. 언론상까지 받았습니다. 언론은 사실과 루머를 구분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에, 선동에 언론이 가담하면은 그런 나라가 참 견디기 힘듭니다. 바로 JTBC와 손석희 앵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고 참던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비로소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에 수많은 오보와 왜곡이 있었지만은 참고 있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통해 가지고 JTBC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정정 보도가 선고가 난 다음에도 계속 거부를 하면은 하루에 500만 원씩 물어라 하는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JTBC에 요걸 반드시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요걸 반드시 보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읽어보면은 JTBC와 얼마나 손석희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군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참 못할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이렇게 청구를 한 겁니다. 제목: 도청 앞 발포는 계엄군의 자비적 조치이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광주 사태 기간 중 광주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히죠. 이런 제목을 달아라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게 보도를 하라는 겁니다. 본사는 2019년 3월 13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6일 JTBC 뉴스룸과 2019년 5월 16일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광주 사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980년 5월 21일 낮 헬기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 제1전투비행단 단장실에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505 보안 부대장 이재우 대령 등과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전남도청 앞 시위대에 대하여 사격 명령을 하달하였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는 계엄군 약 600여 명이 전남도청을 방어하기 위하여 약 10만 명의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위대가 장갑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돌진에 들어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발표하게 되었고 그 이후 시위대가 무장을 한 상황에서 자위적 차원에서 사격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사실로 규명되었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광주 사태 기간 동안 광주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사격 명령을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적시되었지만 얼마나 끈질기게 보도를 했습니까? 3월 13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6일, 5월 16일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네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미군 정보부대의 정보관이었다는 김용장이라는 사람을 앞세웠어요. 그 사람이 오랜만에 40년 만에 정언을 하니까 양심선언을 한다는 식으로 막 띄워주었습니다. JTBC가 막 띄워주었어요. 그런데 JTBC로서는 참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군사정보관, 인텔리전스 오피스가 아니었어요. 그냥 통역관이었습니다. 통역사였습니다. 통역사가 무슨 정보 보고를 합니까? 신분부터 틀렸어요. 신분부터 틀렸습니다.
이걸 알았다고 봅니다. 알면서도 군사정보관이라고 계속 밀어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이거는 오보가 아닙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아마 묻게 될 것인데, 글쎄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양심 있는 용감한 판사가 이 재판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왜 참다 못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JTBC는 올해 초 자신이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다고 주장한 김용장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5.18 헬기 사격 그날 전두환 광주에 39년 만에 정은 전두환 헬기 타고 광주와 움직일 수 없는 사실, 5.18 광주 제3의 목격자 전 미군 요원 김용장 등의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주장은 다 과거에 한 번씩 나왔던 주장이고, 과거의 재판과 수사를 통해서 다 부인되었던 주장입니다. 특히 이 중에 한 분, 여기 JTBC가 보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인데 5월 21일 광주에 내려와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재우 당시 광주지구 보안부대장은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90년대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왔다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는 작전부대 위문이고 또 하나는 비밀 지시사항 시달로 추적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최소한 전투교육사령부 사령관을 만났어야 하고, 저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인데 윤흥정 사령관도 국회 청문회에서 전두환 장군을 만난 일이 없다고 전하였을 뿐 아니라 저도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꾸며댄 거짓말로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게 벌써 1996년이었어요. 벌써 23년 전에 일단락 된 걸 가지고 미군 정보요원으로 자칭하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또 다른 거짓 보도를 한 게 JTBC입니다. 이런 JTBC와 손석희 앵커를 우리 언론계가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재판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데가 없고, 오히려 다른 거의 모든 언론이 이 김용장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서 크게 썼습니다. 역사 조작에 언론이 가담한 겁니다. 그 역사 조작이 누구를 타겟으로 하느냐? 바로 대한민국과 국군을 학살범으로 모는 이런 전두환 대통령 측은 이번 소장에서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여 할 언론사로는 이미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규명된 사실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자칭 미 정보요원이라는 김용장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의 진실성조차 조사해보지 아니한 채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보도를 마치 진실로 오인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 즉 JTBC는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히 명예회복이 되어야 하므로, 만약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이라도 JTBC는 그동안에 김용장과 관련된 모든 기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 보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재판도, 이 민사소송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언론은 오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그러나 오보라고 밝혀진 즉시 그것을 정정 보도하면 됩니다. 만약 오보로 밝혀졌는데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선동기관입니다. 그때부터는 오보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조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JTBC와 손석희 씨가 이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조작 보도를 하고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권력을 너무 믿는 겁니다. 비리법권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리. 그릇된 것은 리. 논리보다 못하고, 논리는 법보다 못하고, 법은 권력보다 못하고, 권력은 하늘보다 못하다. 하늘은 뭐냐? 민심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